이거는 사실은 임차인이 이전 임대인한테 알리지 않으면 배상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 이게 왜 이러지 나한테? 실제로 돈을 빨리 받을 수도 있고요. 제때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일단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이제 못 받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요즘에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정도의 계약 기간을 두잖아요. 그리고 또 길게는 갱신 청구권 사용하면 이제 4년까지도. 지금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되게 오른 시점으로부터 이제 2년이 좀 지난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10억 원으로 이제 전세 보증금을 줬는데 지금 나가려고 보니까 시세가 7억이에요. 집주인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그 돈을 은행에다 보관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대부분은 그걸로 뭐 또 자기 빚도 갚고 아니면 뭐 다른 아파트를 구입한다든지 다 사용을 하거든요. 원칙적인 모습은 임차인이 나가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그 임차인에게 받는 보증금을 나가는 임차인한테 주는 이런 건데 지금 갑자기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서 지금 현재 그 돈을 못 구해주거나 10억짜리를 내줘야 돼서 10억으로 내놔요. 아무도 보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임차인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 나가야 될 사정이 생겨서 임대인한테 나 이제 그만 살 테니까 이제 우리 뭐 임대차 종료하자. 돈 언제까지 달라. 이런데 임대인이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임차인이 이제 계약이 종료되면 이제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에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와 본인이 임대인에게 이 주택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이제 동시행 관계라고 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일단은 임차인이 대항력이라고 하거든요. 보증금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이제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려면 이제 주택을 점유를 하고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전입 신고를 빼야 되잖아요. 다른 곳에서 또 이제 전입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본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나가면서 부동산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본인이 받을 보증금을 담보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에 불과한 거고 오늘 제가 설명할 거는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사실은 인터넷 치면 그냥 나오거든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올해 1월 31일 날 나가기로 이제 얘기가 됐어요, 다. 그래서 10억이라는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집주인이 일단 그때까지 구해보겠다. 그래갖고 저는 이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1월 31일 날 계약할 수는 없어요, 새로운 집을. 미리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 작년 12월 1일 정도에 뭐 임대차 보증금 한 10억으로 해서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1억은 이제 본인 돈으로 내고 잔금이 1월 30일 입주일 날 뭐 9억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임차인이 그때 9억을 내지 못하면 처음에 냈던 계약금 1억을 그냥 그 새로운 임대인한테 그냥 뜯기는 거거든요. 뜯긴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1월 30일 날 돈을 안 준 사람은 예전 임대인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과연 이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게 되게 뭐 어떤 법리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손해라는 건 이제 통상 손해라는 것이 있고 특별 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 손해는 그냥 진짜 통상적으로 입는 손해. 그리고 특별 손해는 이제 피해를 입힌 사람이 약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손해들이거든요. 이런 예상할 수 없는 손해는 알리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그 임차인이 1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내용 증명으로 임대인한테 보내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1월 31일 날 이제 10억이라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데 만약에 그날까지 10억을 돌려주지 못하면 내가 새로운 집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 손해는 사실은 이미 낸 계약금 1억 원이 될 것이고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이 1억 원도 당신이 배상해야 한다. 이거는 사실은 임차인이 이전 임대인한테 알리지 않으면 배상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런 상황에 빠진 임차인이라면 본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내용 증명에 다 적어서 그 계약서까지 첨부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게 좋고 내용 증명 또 안 받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자, 사진 찍어서 뭐 계약서도 보내고 그날까지 꼭 줘야 된다, 꼭 줘야 된다 계속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녹음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내용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는 것을 이제 입증을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뭐냐면 당연히 받으면 얘 왜 이러지 나한테? 이거 왜 이러지 하면은 이제 변호사한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변호사는 이 행위를 딱 보면 아 이거 특별 손해를 당신에게 배상 청구하려는 어떤 그런 행위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든 뭘 해서든 그날까지 돈을 맞춰주셔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변호사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방법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압박을 하면 그 당일날, 왜냐하면 1억을 그냥 생돈을 물어주느니 어디서든 대출을 받아서 융통해서 그날 돈을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 실제로 돈을 빨리 받을 수도 있고요, 제때. 왜냐하면 특별 손해배상을 하기 싫으니까, 임대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설사 그날에 주지 않더라도 임대인한테 그 손해, 자기가 입은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손해는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이제 퇴거한 날로부터 돈을 받은 날까지의 받을 날까지의 이자, 10억에 대한 이자, 아마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임차인 분들 중에 이제 그렇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새로운 집을 구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만약에 이제 임대인이 돈을 안 준다, 그리고 뭐 나는 새로운 임차인 구할 때까지 너한테 돈 줄 수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임차인은.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계약서를 임대인한테 보내서 내용 증명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계약을 체결했고 이날까지 꼭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새로운 임대인에게 1억을 배상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알리시면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 큰일 났다, 이 돈을 어떻게든 빼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염두해서 뭐 그런 내용 증명 변호사 통해서 보내면 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주제를 한 50개 정도를 뽑았어요. 그 5명의 변호사가 이제 하나씩 찍을 텐데, 참고로 막 진짜 너무 재미없는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변호사님은 아닌 거죠? 아, 저는 아니죠. 제가 재미없으면 사실은. 누굴 제일 걱정하시나요? 제일 걱정스러운 사람 노여. 근데 노 변호사님은 평소 말씀하실 때는 재밌는데 요거만 키면 갑자기 되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조용해지시더라고요. 네, 평소에 좀 무례하시잖아요. 그 무례함이 재밌음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뿐이지. 근데 뭐 김 변호사, 윤 변호사도 이런 촬영을 하면서 뭔가 농담을 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재밌게 하려는, 뭐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많이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뭐 이런. 감사합니다. 네.